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 뭐라고? 성립요건과 뭐 유효요건 돼 있죠.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요. 자, 계속 법률행위 배우고 있어요. 제일 먼저요. 성립했나 안 했고 따지는 거야. 성립조차 안 했죠.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럼 이게 뭐요? 불성립이야. 부존재라고 하는데 성립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성립을 해야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거야. 성립도 안 했으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성립해야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거야. 그러면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없는 게 이게 무효야.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야. 그럼 처음에 어쩐다? 무효하고 뭐는 구별해야 돼? 불성립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요거는 성립조차 안 한 거고, 요거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있는 거잖아. 에? 그리고 성립도 했고 효력이 있는 게 뭐라고? 유효야. 다시 말하지만 요거 다 다음 주나 또 계속 반복해서 배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나와. 그럼 이제 성립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고 뭘 갖춰야 성립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어째야 되느냐, 이걸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첫째 줄로 봐봐. 127페이지 제루에 120페이지 제루에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뭐라고? 성립요건이라 하고요.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 요건이 유효요건이야. 그럼 첫째 줄에 성립요건 줄 것이고, 첫째 줄에 성립요건, 둘째 줄에 유효요건 줄 것이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큰 글씨 성립요건 내려가봐. 1번의 성립요건인데 양갈로 1번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데 줄 거세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세 가지는 나중에 기억해야 돼. 자,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요. 성립하기 요건은 첫째는 어쩐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요것도 여러분들은 억지로 안 해와도 나중에 자동적으로 외우게 될 거야. 왜? 맨날 내가 당목이 할 거거든. 당목이.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 뭐? 한다.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잠깐 봐봐. 아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고 봤잖아. 갑이 토지를 이렇게 팔았죠. 자, 당사자 누구야? 당사자. 갑하고 을이잖아. 그러면 당사자 있죠?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해. 항상 쉽게. 목적, 매도인의 목적은 돈 받을 목적. 쉽게. 자, 매도인의 목적 뭐요? 돈. 매수인의 목적은 땅 넘겨받을 걸 목적이 있죠. 됐어? 자, 의사표시 아까 뭐요? 1억에 사라 청약, 1억에 사겠다고 승낙, 의사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으니까 매매가 성립한대. 됐어?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이 뭐라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2번에 나와. 2번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 돼.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쩐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법률 효과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를 외부에 어째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자, 유효 요건인데 양갈로 1번에요. 줄 거 봐봐.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줄 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줄 거. 1번에. 2번은요. 오른쪽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탁 있을 거 줄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탁 줄 것이고. 3번은 중간에 의사바 표시가 일치 줄 거고. 의사바 표시가 일치하고 줄 거고. 저 끝에 하자가 없을 것 줄 거. 하자가 없을 것. 자, 그래 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효력요건, 유효요건 같은 말이야. 효력요건, 유효요건 같은데 우리 책에는 유효요건 있죠. 같은 말이야. 유효요건. 자, 당사자는 뭘 갖추라고? 당사자는 뭘 갖추라고? 능력. 법률행위 목적은 어찌 된다고? 확정성. 그 다음 뭐?
가능성, 그 다음 적법성,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우짠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순수한 우리말로 뭐야? 하자가 뭐야? 뭐라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자가. 다시, 법률이가 성립했는데 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유효하기 위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가적타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자, 그러놓고 들어봐. 의사표시는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다음 주. 개봉, 박두. 요거는 오늘 배울 거거든요. 요거는 뭐요? 개봉, 임박, 급박. 요거는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용어는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넘기면 요거 용어가 나와. 넘겨봐봐. 넘기면 네모 박스 안에 참고 나오죠. 요거 지금 용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 이게 다 볼 필요 없어. 제가 줄 거랑만 줄 거세요. 줄 거면 줄 것이고. 첫째, 의사 권리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 찾았어? 첫째 줄 제일 오른쪽만 줄 거.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줄 거. 그러놓고 잠깐만 들어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등기부는 안 받는데 이 건물이 경부건설 건물이래. 그러면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권리 주체가 되는 게 사람도 되고 법인도 된다. 아까 우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됐죠? 근데 법인은 우리가 거의 이제 조금 무시하고 사람으로 본다면요. 사람은 들어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권리 능력이 있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 권리 능력이 다 있죠. 요가 됐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할 때, 법률을 할 때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왜? 사람은 권리 능력 다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 사람이 권리 능력 있나 없나 궁금하면 어쩌, 궁금하면 정 궁금하면 어쩌면 돼? 코에다가 손 대보면 돼. 숨 쉬는가? 숨 쉬는가? 내가 썰렁했나? 다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권리 능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이 있나 없나 따질 일이 있다 없다? 없자.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제끼는 거야. 뭐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권리 능력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두 번째, 의사능력 나오죠? 요번엔 들어봐봐. 의사능력, 요부터 들어봐. 의사능력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의사능력이 있어. 근데 이건 완전 100%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누가 의사능력이 있나 따질 게 없잖아.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만 딱 골라내고 끝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의사능력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의사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 의사능력의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줄 거. 술에 몹시 취한 자, 미친 사람, 유아 등 줄 거. 그것만 줄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갈게. 동그라미 2번 줄 거.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하여 그까지 줄 거. 의사 행위에 관하여 줄 거. 옆으로 쭉 가. 무효다. 무효라는 게 일반적이다. 무효. 걸어놓고 잠깐 쳐다봐.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술에 몹시 취한 자, 줄이면 만취자.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있죠? 줄이면 광인. 그 다음 뭐요? 유아 등이잖아. 자, 그리고 잠깐만 쳐다봐. 유아가 뭐요? 젖 먹는 알라죠? 젖 먹는 알라죠? 그럼 여러분들이 젖 먹는 알라하고 계약할 일이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없죠?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잖아. 광인, 미친 사람하고 계약할 사람이 있어 없어? 누가? 그 사람도 미쳤지. 미친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 사람도 미칠 수 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친 사람하고 계약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물론 어디 뭐 특이한 사람 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돼.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게 만취자라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
뭐 아까도 잠깐 했는데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니까 미리 얘기할게. 나 술 엄청 좋아하거든요. 술 이제 좋아하는데 폭주자는 아니고 애주가야. 자, 내가요 내 친구들은 술 못 먹는 친구가 없죠. 술 못 먹으면 친구가 몇십 년 유지될 수가 없잖아 내하고. 자, 예를 들면 30년 지기 친구가 있다 볼게. 그 30년 지기 친구하고 내하고는 30년 동안 최소한 수백 번은 같이 술을 먹었겠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친구가 어떤 순간에 요거는 아직까지 술이 취한 상태지 만취 상태. 만취라는 게 뭐야? 필링 끊긴 거야. 맛이 필링 끊긴 거야. 그럼 요 상태가 만취자다. 만취 상태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술이 아직까지는 만취 상태가 아니다. 아, 이 만취 상태다. 이걸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일상적으로 술을 같이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만취야? 내 친구가 특별하게 만취됐을 때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만취 상태를 알 수가 없죠. 술을 좀 먹어보신 분은 알 수 없죠. 언제 알아요? 다음 날 알잖아. 어떻게 알아? 친구가 전화 오잖아. 야, 친구 우리 어제 마지막에 어디서 먹었노? 그죠? 그때 마지막에 술 먹은 누가 계산했노? 뭐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왔노?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어제 마지막 술집에서는 술이 맛이 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만취 상태인지 그냥 술이 취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요. 아직 만취 상태 전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야, 유효. 우리 술에 취해도 계약은 유효야. 근데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는 하면 뭐가 된다? 무효. 왜? 의사무능력자니까 그 계약 자체가 뭐로 간다고? 무효.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사무능력자 나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만취자를 생각하세요. 왜?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술이 만취 상태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만취 상태라면 그거는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 무효. 우리 그럼 하나 배웠죠? 우리 배웠으면 어떻게 써먹는가 볼게. 자. 내가요 어제 저녁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계약할 때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하자 해서 술집에서 계약했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술 먹으면서 서로 그 내용을 조율해서 합의를 봐서 계약서에 그 자리에서 사인했죠. 기분 좋게 사인하고 집에 와서 잤는데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 있죠. 자고 일어나서 계약서를 보니까 잘못한 거야. 내가 괜히 계약했다. 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지. 뭐라고 전화해야 돼?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화해야지. 어제 우리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뭔 계약요?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한 거지만 뭐요? 내가 만취 상태에서 하면 그게 법률이가 뭐가 된다? 무효.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세 가지만 기억하자. 하나만 기억해도 돼. 술에 만취한 자, 미친 사람, 유아등이고 동그라미는 이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그 법률이가 뭐라고? 무효다. 무효. 그 다음에 행위능력인데 요번 또 들어보실래요?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자가 누구인가 규정이 없어. 행위능력 대부분 행위능력이 있어. 그러면 뭘 규정했냐면 행위능력이 체한되는 사람을 세 가지를 분류를 해놨어. 그 체한 능력자는 아셔야 돼. 체한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3번에 두째 줄 오른쪽에 한문 있는데 줄 거 체한 능력자 줄 거. 체한 능력자만 줄 거. 갈로에 한문 돼 있잖아. 한문. 체한 능력자 줄 거 써. 그 다음에 그 3번에 다섯째 줄 오른쪽 가봐. 3번에 다섯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줄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3번의 마지막 줄이야. 3번의 마지막 줄.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을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줄 거죠? 자, 그러면 잠깐 돌아와 봐. 우리 민법에는 제한 능력자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 나와요? 미성년자인데 다시 말하지만 적을 필요 없어요. 따로 노트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줄만 끄세요. 이제 다들 알죠? 참고로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자예요. 근데 이게 딱 예를 들면 무슨 나도 그런 법을 지금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술을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냐, 담배를 몇 살부터 살 수 있냐, 선거를 몇 살부터 이게 다 틀릴 수 있어. 다 틀릴 수 있는데 중요한 우리 민법에서는요, 가장 기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멜로 해놨다? 만 19세로 해놨다. 됐죠? 이건 다 더 볼 거 없어.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피 뭐 나와? 한정 후견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한정에다 줄 거 한정. 그 다음에 3번은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년에다 줄 거.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한정과 성년을 헷갈리지 마. 한정 성년을 헷갈리지 마. 그래 놓고 잠깐만 쳐다보세요. 자, 설명 듣고 줄만 끄세요. 제가 줄 거는 것만 줄 거.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에 비하면 정정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애지중지하던 자기 손자 보고요, 니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노? 이렇게 해. 이게 뭐야? 치매라고. 예를 들면 치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치매를 하나 예를 들은 거야. 치매 상태 빠져. 그런데 다음 날 가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또 이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집에 가족이 뭘 걱정하느냐면요. 아, 이 할머니가 아마 치매 상태에 치매가 좀 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할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다는 가정을 할게. 그럼 할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 정신 상태에서는 그래 안 하시겠지만 치매 상태에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증여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담보를 제피거나 누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가족의 대표자가 이 할머니의 자식요, 할머니 자식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의 대표자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법원에 신청해요.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는 의사 소견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해서 결정은 판사가 결정해. 그래서 판사가 결정해서 피한정 심판을 하는 거야.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해. 그럼 이제 이 할머니가 뭐가 돼서 피한정 후견인이 됐죠. 그러면 이 할머니는 뭘 못해? 요 말을 기억해. 요 말을. 뭘 못해?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 처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잖아. 그럼 법원이 받아줬죠? 그럼 법원이 뭘 한정시켜서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은요 못 하도록 한 거잖아. 그리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 취소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 취소 그죠? 혹시 이해가 돼?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까 한정된 행위 이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 못하러 가는 한정된 행위는 하면 안 되고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농담으로 할게. 할머니가 그러면 끼고 있던 목걸이를 남 줄 수는 있다 없다? 유효하게. 있다 없다? 있잖아. 다시 한정이란 말 한정. 그 법원에서 한정시킨 행위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외의 행위는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거잖아. 혹시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피한정인데 자, 제가 줄 거랑만 줄 거는 게 좋을 거예요.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이나 그 밖에 쇠한 정신적으로 자, 줄 것일래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줄 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을 칠게. 부족. 그 다음에 일정한 자의 청구시 자, 줄 것일래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한 자야.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한 자죠. 그럼 이제 뭐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 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뭘 받아라고? 심판받았다. 이게 피한정후견이죠.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요?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 빠졌더라도 그 할머니 보고 피한정후견을 하면 돼, 안 돼? 치매 상태에 빠졌으면 피한정후견이야? 아니야.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요번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요번에 이 할머니가요, 완전히 치매 상태에 빠졌어. 그 옛날 정신이 아니셔. 그럼 이제 가족들이 뭘 걱정해? 할머니가 부동산 처분뿐만 아니라 뭐요? 이런 목걸이 반지 함부로 줘도 되진 않고, 그 다음에 뭐요? 함부로 빚을 내서 써도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으면 피성년 후견 심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는 한정된 행위를 할 때만 동의 얻어야 되잖아. 지금은 재산상 법률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돼. 만일에 동의 없이 뭐요? 함부로 했죠. 그러면 요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거죠. 이거 좀 더 세다는 거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는 한정된 행위고 요거는 일반적인 행위란 말이야. 그래 놓고 볼게. 피성년갑니다. 앞에는 똑같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한 정지제로 자, 줄 것이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사람으로서 줄 것이고 자, 위하고 다른 점이 뭐야? 위에는 뭐였고? 부족. 밑에는 지속적 결여.
좀 표현이 있으면 늘 가 있잖아, 정신이. 그 다음에 일정한 자의 처에서 그 다음 줄 거 가정법원이 성년 후엔 계시 심판한 자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요? 사무처리니 지속적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뭘 받았다? 심판받아야 된다. 요거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쳐다봐. 우리 민법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만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첫째는 미성년자 피한정 비성년 후견인데 요거는요 만 19세 일률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는 전부 미성년자고 요거는요 피한족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심판받은 사람이고 비성년은요 저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심판받았죠. 그럼 요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또는 후견인 동의를 얻어야 돼. 만일에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 요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럼 이제 능력 끝났죠? 능력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제 확가적다 들어가는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법률의 목적 나오죠? 제일 먼저 확정성 나왔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돼 있어는 아니고 늦어도 법률의 내용을 줄 것이고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줄 거.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여기에요. 하단동에 10번지, 11번지가 있고 소유자가 같다고 갑이라고 볼게. 갑이 하단동 10번지, 11번지 두 필지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 도로가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지역에 면적이 같고 옆에 붙어 있으면 가격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전제를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언제 매매했냐면요. 11월 1일 날 매매했는데 갑이 을 보고 뭐냐면 야 하단에 있는 내 땅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네가 사라 했어요. 얼마에 사라? 우리 좋다 사겠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계약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런데 나중에 소유권 넘겨줄 때 10번지를 넘겨줄지 11번지를 넘겨줄지는 이행기에 가서 이행기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가서 결정해서 넘겨줄게 이러니까 을이 좋다. 두 필 중에 아무 거 넘겨도 된다 이래서 계약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이 사람의 목적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목적은 땅이잖아. 그럼 이게 10번지 땅일지 11번지 땅일지 계약할 때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야? 10번지를 파는 건지 11번지 계약 정해지지 않아서 무효야? 아니잖아. 언제? 이행기에 가서 둘 중에 하나 넘겨주면 되잖아. 이와 같이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될 필요 없고요. 장차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 늦어도 법률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목적이 가능합니다. 큰 2번의 목적이 가능할 거예요. 법률의 목적은 줄 것이고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 된다. 뭐라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할 때는 무효가 되는데 그 실현이 가능한가 여부는 줄 것이고 사회통념으로 정해져요.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이번엔 뭡니다. 한강이야. 한강. 서울의 한강. 갑이요. 한강 다리 건너다가 한강물을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만지작하다가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렸어. 한강에 반지를 떨어뜨렸죠. 그리고는 을 보고요. 을이 내가 반지 찾아줄게 해서 찾아다 주겠다는 계약을 했어. 자,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는 계약을 한 거야. 요게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해요. 왜? 10,000명 동원해서 한강물 맞고 퍼내면 되잖아. 김정은이만 가능하죠. 인민들 동원해서 할 수 있잖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회통념상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런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요 계약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오는 계약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 와요. 사회 통념상 실현 가능하지 않잖아. 됐어? 자, 그러면 금방 줄 건가? 법률의 목적 가능성에 목적이 가능 어쩐다?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째로 저기 실현 가능한지를 뭐로 판단한다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넷째 줄 가봐.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됐죠? 우리 책은 얘는 별로 적절치 않죠. 뭐 죽은 사람 달리 살린다. 이니 말도 안 되는 계약이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오는 계약으로 예를 해놓죠. 자, 내려갑니다. 목적이 적법인데 법률의 내용은 적법해야 되죠. 따라서 사유일시 관계를 무적 줄 것이래요. 강행법규에 반한 법률은 무효 줄 것이고. 그런데 셋째로 오른쪽에 줄 거 봐. 임의법규는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그렇게만 줄 거. 그래놓고 이제 잠깐 쳐다봅니다. 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이 법률 규정을요. 첫째는 임의법규와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 같은 말이야.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이야.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나? 효력규정, 임의 뭐라고 돼 있어? 법규라고 돼 있죠.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이야. 자, 잠깐만 쳐다봐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말을 제일 강조할 건데 법 공부할 때 뭐 용어사전 같은 거 있죠. 저는 용어사전 같은 거 찾지 말아가는 게 봐봐. 임의법규가 뭔가 설명 들어봐야 뭐 읽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죠. 뭐라고? 법의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이게 임의유잖아.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강행법규는 뭘까? 법의 규정대로 강행을 해야 되지 달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그렇게 보면 좋아. 그러니까 이건 법의 규정이 있는데 뭐요? 임의로 당사자가 달리할 수 있고 법의 규정은 있는 대로 그대로 강행해야 되지 달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가볍게 들으세요. 자, 여기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이 건물이라고 볼게.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야. 임대차를 했죠. 임대차를 했는데 나중에 지붕에 빵꾸 나서 수리할 일이 있죠. 그럼 이 수리비를요. 우리 나중에 배워요. 우리 민법에서는 수리비를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돼 있을까? 법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을까? 법에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요 이 건물을 임차로 들어왔어요. 임차로 들어왔는데 이제 임차하기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미리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요. 임대차 기간 중에 수리할 일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한마디 했죠. 사장님, 나 이래봐도 민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수리비는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주가 뭐라 할까요? 예 할까? 아니면 다른 말 할까? 뭐라 할 것 같아? 예? 그러면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그럼 다른 건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임차인이 구하기 힘든 경우는 그렇게 들어주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주들이 안 들어줘. 그러면 할 수 없이 뭐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 왜요? 이런 규정은 임의법규야.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계약은 뭐라고? 유효.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볼게. 나중에 다시 다 배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를 했을 때 건물은 월세, 토지는 연세야 원칙. 근데 월세더라도 후급이 원칙이야. 그 말은 월세를 월말에 줘. 그런데 내가 여기 오는데요. 계약서이다 말하자면 매월 월세는 월차임은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죠. 사장님 법에는 후급이라고 돼 있는데 월말에 드릴게요. 이러면 건물주가 뭘 한다고?
당신 되게 까다롭네. 나 그런 거 싫으니까 가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건물, 상가 건물이든 아파트 같은 그걸 하는 거든 요즘 거의 성급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요. 임대를 안 해주겠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임의법규니까 그래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성급이야. 그리고 월세 같은 거는 사실은 월 초에 주나 월 말에 주나 뭐 이자가 요새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괜히 말썽나기 싫으니까 괜히 또 안 해준다 할까 봐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다시 원래 수리는 임대인이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하도록 계약해도 괜찮다. 원래 차임은 후급이 원칙인데 성급하도록 계약해도 된다. 왜?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셋째 줄에 임의법규 뭐라고? 셋째 줄에 임의법규 뭐라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잖아. 다시 임의법규가 뭐라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그 예를 한번 봐봐. 예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뭐라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강행법규는 어쩐다? 법대로 강행을 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날아서 효력 규정하고요. 단속 규정으로 나눴거든요. 그럼 요걸 지금부터 볼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 테니까 봐봐. 이거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거 우리 공익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조금 들으시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계속 뭐 1월달, 3월달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들어서 다 할 거 더 말라고 1년씩 공부해. 그래서 학원 강의는 계속 반복할 때는 걱정. 계속 반복. 자, 갑이요.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부동산 중개인데 요즘 중개업도 좀 어려워요. 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갈 뿐만 아니라 거래 절벽이라 하죠. 거래가 안 돼. 왜?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지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어째요? 중개업자는 뭐요? 힘들죠. 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개론 배우실 거지만 그게 부동산 무슨 사이클, 경기 순환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예를 들면 20년 동안 계속 20년 동안 올랐다. 계속 내린 적은 없어.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은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곧 오르겠죠. 언제 오를까? 내년, 전내년이나 그 후년쯤 오르겠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는 거는 분명하죠. 대답이 없어. 합격이 분명하잖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뭐 거의 합격하지. 그럼 내년에는 부동산이 내려도 괜찮죠. 공부만 할 거니까. 그럼 합격하고 나면 전내년쯤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업에 가려가면 드디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딱 맞는 시기에 공부하네. 그죠? 감동스럽죠.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래 법정 수수료요. 법에서 정한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의뢰인하고 수수료 150만 원 받도록 계약을 하고요. 150만 원 받았다고 볼게. 자, 그러면 이 계약요. 첫째, 유효다, 무효다. 계약이. 원래 법에서 수수료 100만 원 하기로 돼 있는데 150만 원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유효, 무효? 예? 그럼 말라고 법에 정해놨어. 아니, 그거는 개인 학설이고. 무효야, 이거. 뭐라고? 무효. 다만, 전부 무효가 초과된 50만 원만 무효가. 초과분 무효예요. 됐죠? 그래서 무효야, 무효. 그럼 두 번째, 만일에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을 직접 받아봤어. 그럼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데 공인중개사법, 공인처법에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벌을 뭘 받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받는다든가 등록 취소하거나 처벌을 받아. 이게 바로 효력 규정이야. 그럼 효력 규정이 위반하면 무죄요. 행정상 제재, 처벌도 받고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로 가요. 무효. 사법 효력도 뭐라고? 무효.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다 배울 내용이야. 이번엔 봐봐. 예를 들면요. 국토부가 사하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허가구역. 그러면 사하구에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 안 받고 계약했어.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할 것 같아, 무효할 것 같아? 무효야. 왜? 이거 효력 규정. 그러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고?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하면 제재 처벌도 받고 무효야. 처벌받고 무효야.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가봐. 강행법이 효력 규정 줄 것이고 효력 규정 줄 것이고 옆에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킨 사법상 무효화 체크하시고 밑에 제재도 받는다. 처벌도 받는다. 처벌에 동그라미 치면 돼. 처벌이라 하든지 제재하든지. 그러니까 효력 규정에 말하면 제재, 다른 말로 처벌도 받고 사법상 효력도 뭐로 간다고? 무효. 저 마지막 줄에 토지거래 허가제, 마지막 줄에 토지거래 허가제 있죠? 허가제, 이게 그럼 효력 규정이야. 넘기시고 잠깐 쳐다봐. 보실래요? 감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 팔고요. 요 사람이 미등기인 채로 병에게 또다시 전매를 했죠. 다시 팔았어. 그럼 원래 FM들 하면 어째 돼? 요렇게 이전 등기하고요. 요렇게 다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요렇게 바로 이전 등기를 해. 요런 걸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워.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라 해요. 중간 생략. 중간이 생략돼 있잖아. 대충 됐어?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게 만일에 이렇게 팔았을 때는 요 사람이 뭐 다는 아니지만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요 사람은 취득세 납부. 이렇게 팔아먹으면 요 사람이 난갔으면 양도소득세, 이 사람은 취득세 이래 가야 되는 거야. 이래 넘어가면요 중간에 세금이 붕 떴잖아. 예?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요?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에서 이거 하면요 처벌받아요. 처벌받아 제재를 받죠. 근데 등기 자체는 생각해봐. 잘 봐. 등기는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나 어차피 등기는 제대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거는 등기 자체는 유효야. 즉 요런 걸 뭐란다고? 단수. 이런 걸 뭐라고? 단수. 또 하나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예를 들면 예를 들은 거야. 승악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래서 원래는 음식점을 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은 거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을 하면 음식물 판매했죠. 그러면 그 사람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를 받고 음식점 하라고 돼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음식점을 하잖아.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근데 음식물 판매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잖아.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을 한다고? 단수. 무슨 규정? 단수. 자 그럼 130페이지 제일 꼭대기 130페이지 제일 꼭대기 강행법 규정에서 단속 규정 줄 것이고 단속 규정만 줄 거. 단속 규정인데 두째 줄 오른쪽에 줄 거. 두째 오른쪽에 이에 위반할 경우에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에다 적어봐. 뭐하다고? 유효하다. 사법상 효과는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유효하다. 그리고는 예를 들면 뭐요? 무허가 음식점에 영업행위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뭐 있다? 중간 생략 등기 줄 거.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어. 중간 생략 등기자. 자, 그걸 체크하고 잠깐만 쳐다봐요. 법률행위 목적이 이게 적법해야 된다는 말은 뭐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야. 왜?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되거든. 위반해도 되기 때문에 적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누는데 효력규정에 위반하면요. 행정상 제재도 받고 사법상으로 무효야. 그래서 아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또는 뭐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했다. 이런 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요. 제재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해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라. 그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 뭐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팔았다. 이런 게 뭐라고? 단속 규정. 됐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03조 바로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한 5분 남았는데 다른 여담으로 할게. 이렇게 무허가 음식점 하니까 그 집은 무허가는 아닌데 우리 직업이요. 제일 한가한 때가 그 시험 치는 주 10월 마지막 주 시험 칠 때 그때 이제 강의 안 해요. 혼자 정리하라고. 그럼 개강을 지금 3주째 하니까 한 2주 또 강의 안 했죠. 한 3주 시간 있잖아. 이때는 5만 대 돌아다니거든. 5만 대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대구를 갔는데 대구 동화사에 단풍도 볼 겸 갔는데 친구하고 거기 입구 올라가는 입구 쪽에 음식점 이름이 지금 무슨 기사식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 뭐 어디서 있는데 예전에 내가 가끔씩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프로 있거든. TV조선에. 그런 거 좋아해. 그럼 그 지역이 뭐 있는가 했다 메모해놨다. 그 지역에 가면 한번 가보고 이러는데 여기 연초에 그때는 누가 출연했는가 기억이 지금 깜빡깜빡해. 그때 누가 왔노? 그게 뭐 하고 뒤에 또 한 번 나왔을 때는 그 이찬아이하고 나왔는데 누가 왔을 때 그때 초에 왔을 때는 이게 송이 순두부집이 있어. 이게 뭐고 이게 집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 여기 집이 허름한데 허름하고 여기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이게 TV를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기회가 없다가 이 봄에 봤는데 요번에 갔다 왔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뭐 한 번은 가볼 만한 필요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송이버섯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향이 아주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걸 그런데 이게 순두부에 넣어붙잖아. 순두부 그것도 약간 벌겋잖아. 약간 벌건데 이제 강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송이 향이 죽어보더라고. 그래서 조금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먹고 나면 입에서 향기가 송이 향이 확 나야 되는데 물론 냉동이기는 냉동이지만 수입 냉동이겠죠. 이게 국산 생거는 너무 비쌀 거니까 그런데 이 15,000원 하더라고. 15,000원 하던데 이게 조금 그러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대구 일하면 여러분들 부산 사람 저기 대구 사람인데 대구도 지금 메가랜드도 대구도 가고 대구도 강의를 하러 가는데 대구 사람 보고 부산에 뭡니까 술 먹을 때 안주 뭘 먹고 싶어요? 뭐가 유명할 거예요?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할까? 뭐 회도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무슨 뭐 고래고기도 이해를 하고 희한해. 그럼 물어볼게. 대구에 가면 물론 이제 젊으신들하고 이제 입맛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대구에 가서 술을 먹는다 이러면 부산에도 있지만 부산보단 그래도 대구에 가서 맛이 좋은 게 뭘까? 막창 또 네? 닭강정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납작만두도 있는 그쪽으로 분식류고 내가 1위가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고기를 하고 거기를 뭉튀기라 그래요. 뭉튀기.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 이 좋은 정보를 참고로 약간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걸 이해하세요. 어디 부위의 살이냐 하면요. 소의 이 부위야, 이 부위. 엉덩이. 이걸 우둔살이라 그래. 근데 엉덩이 살의 특징은 피개가 없죠. 피개가 없어. 그리고 힘줄 같은 게 있는데 잘하는 집에는 이걸 힘줄을 다 큰 건 다 발라내고 대단히 찰죠. 그래서 이걸 깍두기처럼 이렇게 회 넙득넙득하게 해 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를 쓰는데 그래갖고 이게 접시에다 딱 올려놓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 간 사람하고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 금방 나왔죠. 그럼 갑자기 접시를 들고 확 뒤집어 뿌려.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라죠. 안 떨어져. 찰기가 있어서 이게 떨어지면 좀 오래된 거예요. 안 떨어져. 잘 붙였을 때는 그죠?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또 하나 부산에서는 이걸 생고기라는 것보다 부산에는 육사심이라 해가지고 가끔씩 하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대구 맛이 안 나는 게 그게 예를 들면 대구 가서 회를 먹으면 좀 이렇게 좀 후회하는 것 중에 말라고 여기서 해 먹으나 이래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요. 그리고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이 부위가 그렇게 비싼 부위가 아니거든. 보통 뭐 작은 건 한 3만 원 정도 하고 뭐 비싸봐야 한 5, 6만 원 하는데 실제 보면 소고기 보면 한우거든. 근데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만 먹어도 이제 기름장이 찍어도 뭐 어떤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 많이 못 먹으니까 특유의 소스 있어 그 집이. 그럼 어느 집이 잘하느냐는 그 집이 소스를 잘하느냐는 게 약간 뭐 막창도 비슷한 막창도 아닌 것이 뭐요 초장도 아닌 것이 그런 거 특이한 그 집에 있죠. 그런데 이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요.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날 도축한 걸 아니면 절대 안 써. 그 유명한 집은.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이게 도살장 있죠, 그죠? 그 일하시는 분도 빨간 날은 무조건 안 해.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그 공휴일은요 도축장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날에는 도축된 고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이 집은 이런 집들은 생고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날 생고기 물어 올라가고 싶은데 안 하잖아. 그러면 하는 집도 있는데 사장이 그래. 이게 전날 금요일 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대구 사람은 또 이상하게 금요일 고기는 토요일 날 안 먹어.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먹으려면 뭐냐면 육회.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육회를 생고기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거야. 그거는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생고기 못 먹을 때 육회를 먹고 육회 이거 먹다 질리면 이가심으로 먹지 육회를 먼저 안 먹는 거죠. 나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물론 이게 생고기라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라고? 평일에 가야 된다. 이게 너무 안 좋잖아. 너무.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먹는 그러니까 생. 그러니까 생고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이 부정하지 마.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 얼마나 맛. 징그러운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시작하면요 막 끝도 없이 빠져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이렇게 먹는 거 이거 생고기 먹으면 육회 안 먹는데 육회도 생 거잖아요. 그리고 막창 같은 경우는 안지랑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 안지랑. 여기 보면 이제 안지랑역에서 올라가는 골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아 이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20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나도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 뭐 혹시 그 트로트 좋아하는 분은 이찬호이가 여기 아버지가 여기 하다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로 카페로 갔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니까 여기는 한 번은 가볼 만한데 아무래도 조금 좀 뭐라니까 냄새도 좀 나고 좀 약간 저급한데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아무래도 가격이 그런데 근데 거기 제대로 막창집 제대로 진 막창집 개인적인 막창집에 가면 좀 비쌀 뿐만 아니라 진짜 맛있고 초벌로 주로 많이 끌어 나오는데 자 미안합니다. 이 대낮부터 술안주 얘기해서 조금 쉬었다가요 103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 지워도 돼요.